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머남TV의 주머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덕산 하이메탈, 이 업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7월 10일이고요. 저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출액입니다. 일단은 15기부터 매출이 쭉 늘었는데요. 15기는 686억에서 지금 작년에 927억입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제 16기 70% 정도 났는데요. 여기서 중단 영업 단기 손익이 337억이 발생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은 14년에 발생하고 아주 먼 과거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단기 손익이 특별하게 70%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을 봤을 때 매출액은 927억, 영업이익은 59억에 단기순이익 317억입니다. 그러면 그냥 재무제표 덕산 하이메탈이 포함되는 것은 일단 매출액이 680억에 영업이익이 7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24억이기 때문에 그냥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 1분기에 봤을 때 매출액이 373억, 영업이익이 54억에 당기순이익 98억이라 곱하기 4를 했을 때 대략적으로 1년에 1000억 정도 넘는 매출액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재무제표로 봤을 때 229억, 영업이익이 41억, 그리고 당기순이 47억인데 그냥 덕산 하이메탈에서 나는 이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액만 곱하기 4를 했을 때 그래도 대략적으로 1000억 가까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제 올해 1분기 14.6%, 재무제표상은 18.3%, 당기순이익은 20.7% 나오는 걸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 측면에서 좀 높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배당은 제로입니다.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이라서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공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희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출액 및 지배 구조인데요. 최대 주주 밑에 덕산 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덕산 하이메탈이 있는데요. 먼저 종속기업 현황에는 일단은 덕산 SG 있고요. 그리고 DS 미얀마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 넵코스 요렇게가 종속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이고요. 이번에 있던 2022년 3월 31일 날 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덕산 네오룩스는 36.7%, 그리고 덕산 SG는 70.8%, 대성 유텍은 40%, 그리고 그 DS 미얀마는 100%, 그리고 덕산 넵코스는 59.97%, 그리고 투자 조합이 이렇게 있습니다. 티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여기에 잡히는 이 매출액과 영업손익은요. 재무제표에 잡히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DS 미얀마와 덕산 넵코스를 합치면 연결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액과 영업손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은 솔더볼, 솔더 파운더 담당하고요. DS 미얀마 같은 경우는 주석 제조 및 정광 재력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덕산 네코스는 정보통신기기 및 제조 및 판매인데요.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데 좀 눈에 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인데요. 일단은 이 업체에 대해서 유형자산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채 비율로 일단 따져봤을 때 부채가 493억 정도고요. 자본이 3093억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15.9%이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회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판매하는가? 일단은 반도체 후 공정, 테스트 공정에서 몰딩 부분을 담당합니다. 몰딩이라고 고민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솔더볼, 그리고 범프,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면 밑에처럼 이렇게 반도체, 디램이든 낸들이든 쌓는 공법이 점점 심해질 건데 그 가운데 TSV, 구멍 홀을 뚫는 이런 공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게 무조건 범프랑 솔더볼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솔더볼입니다. 솔더볼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볼 이 두 개를 일단 볼 수 있는데요. 솔더볼은 이제 450에서 30, 그리고 마이크로 솔더볼은 0.76에서 0.06으로 하는데요. 이 원재료, 이 무식한 이 원재료를 같은 바탕으로 이 반도체 패키지용 솔더볼을 만들어서 반도체 패키지 업체에 전달을 하는데요. 정말 쉬운 게 이 원재료를 일단은 제팅 프로세스에 주석을 녹여 일정하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 순간 이제 이런 조그마한 공이 되는 거고요. 솔팅 프로세스를 통해서 1차 선별하고 2차 선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과를 선별하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더블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40% 세주 메탈, 그리고 2위 덕산 하이메탈이 30%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 솔더블 시장에서는 덕산 하이메탈 점유율이 60에서 70%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솔더볼보다는 마이크로 솔더볼이 좀 더 이익률이 좋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B가 있는데요. substrate와 칩 간의 범프를 형성하는 건데요. 이러한 솔더볼 옆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겁니다. 신호 전달 및 높이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보호를 해주고요. 이 CP가 있습니다. CP. 그러니까 ACF. 요 ACF가 쉽게 말해서 접착제인데요. 그 접착제 안에 이 도전 입자인 CF를 넣어서 파는 건데요. 이 CF 크기가 3에서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IC 칩과 유리 기판에 그 가운데 ACF가 역할을 해주고요. ACF를 바른 상태에서 위에서 열 압력으로 붙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패널과 DDI 같은 IC 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ACF 안에 들어가는 CP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CF 같은 경우는 오타고요. CP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럭스입니다. 기판과 솔더의 산화막을 제거하고 그 재산화를 방지하며 솔더의 퍼짐성을 향상시켜주는 끈적이는 액상 형태 접합용 소재인데요. 노멀 플럭스와 에폭시 플럭스, 그리고 저점선 플럭스, 활성유 플럭스 다양한 이 플럭스를 제공을 하고요. 제품 종류는 이렇게 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솔더볼과 플럭스 둘 다를 납품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큰 그림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일단 솔드 패스트 T4와 T5, T6, T7인데 그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고요. 솔더볼이 있습니다. 솔더볼. D램 플래시 메모리에 들어가고 마이크로 솔더볼 AP에 들어가고 코어볼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솔더볼 밑에 이제 플럭스로 발라주는 이러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솔더볼이 다양한 형태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포인트 첫 번째 솔더 패스트 공급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건데요. T4와 T5, T6와 T7인데요. T4와 T5는 MLCC와 같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제품을 PCB에 붙일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T6와 T7은 입자가 훨씬 더 미세해진 레진 같은 제품으로 솔더볼 등을 기판이나 썸셋에 붙일 때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였던 상태를 이렇게 확대를 한 건데요. 솔더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프레셔 해서 압력을 줍니다. 그럼 균일하게 솔더 패스트가 들어가고요. 이게 다 균일하게 올라오면 이제 올려줍니다. 올려서 또 쌓겠죠. 이래서 다양한 초미세형 피치형 솔더 패스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더 패스트 같은 경우는 플럭스를 바르고 그 위에 이제 올려진 뒤 열을 가해 단단하게 붙이는 과정을 통해서 실장하는데 이 리플로우 장비, 멜팅 장비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세 번째로 솔더볼 원료를 이제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했는데 이제 수입을 하지 않고요. 2019년 6월 달에 100% 직접 투자 방식으로 미얀마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조달을 2023년 목표인데요. 미얀마 군부 세력의 쿠데타 때문에 조금 더 미뤄졌는데 어쨌든 2023년에 이것이 이제 자급자족이 된다면 원가율이 더 떨어지겠죠. 매출은 더 적어지고 영업이익률은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 투자에 대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제 네 번째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해성 DS 보시다시피 이제 2021년 12월 23일까지 엄청난 규모를 투자했는데 올해도 심택 1,000억 원까지, 대덕전자 2,700억, LG이노텍 4,130억, 삼성전기 3,200억 어마어마한 기판 업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공급단이 늘어난다는 것은 솔더볼이 많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업체 입장으로서는 매출이 늘 수 있다는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MSB, CSB 이익률이 낮아지는 솔더블 사업부보다 앞으로 이제 그 시장 점유율 70% 수준이고 60에서 70이고요. 이익률 30% 이상의 고마진 사업의 성장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기판에서 2.5D 패키징 구조로 쌓는 거고 3D로 점점 넘어가면 그래도 필요한 게 뭐다? 솔더볼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미세한 이제 MSB나 CSB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률 이 측면으로 점점 우상향을 한다. 그리고 이익률이 30%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덕산 하이메탈은 신규 시설을 206억에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공급이 이제 늘어날 게 뻔히 보이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신규 시설들을 늘린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거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장점은 법인세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적게 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 중소에서 중견으로 넘어갈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겠구나. 그러면 중소에서 중견으로 넘어갈 때 국가적으로 이 기업의 체격이 커지고 있구나 라는 거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중소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으로 불리는 그 기준, 중견기업으로 불리는 기준,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평균 근속 연수가 6년 3개월이라는 게 엄청나게 좋은 회사다 생각하시면 직원들한테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이제 평균 근속이 6년 3개월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 고객사들은 다 있습니다. 반도체를 공부하는 모든 만나볼 수 있는 고객사들이 거의 다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한다는 자체가 중소기업이면서도 불구하고 다양한 고객사가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배당이 1도 없었는데 최근에 2021년 3월 30일 기사인데요. 4월 15일 날 100% 무상증자, 1대1로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배당을 안 준 건 어느 정도 희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코옵스는 이번에 누리호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성 항법에 덕산 네코옵스가 들어갔다 생각하시면은 이 밑에 있는 덕산 네코옵스가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고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우주 사업을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입장으로는.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가총액이 3,300억이고요. 퍼 2021년 당기순이익과 2021년 1분 요거 바뀌었는데요. 2021년 당기순이익은 10.4고요. 그리고 2022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33.7입니다. 당기순이익 퍼가 10인데요. 그냥 러프하게 계산을 한 거고요. 주가는 13,937원에서 쭉 빠졌다가 코로나 때 1,600원 갔다가 고점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간의 차트를 보여준 거고 현재 주가는 7,28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부터 높아지는 매출액 높아지고 있죠. 솔드패스트 국산화, 솔더블 원료 자체 조달, 그리고 기판 업체의 대규모 증설과 패키지 구조의 기술적 발전으로 MSB, CSB의 증가,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중소기업, 다양한 고객사, 그리고 배당이 없지만 최근에 실시한 무중으로 이건 다 희석, 그리고 자회사 덕산 네코스의 기술력을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간다면은 좀 더 깊게 딥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이제 가져주셔야 좋을 것 같고요. 거시 경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뭐 코로나 장세처럼 100% 200% 먹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좋은 기업을 쌓아서 2년, 3년, 4년, 5년 그 기업과 동행을 한다면은 좀 더 많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참고한 애널 보고서는 요 패키지 기판 호황수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기판 그 보고서고요. 덕산 하이메탈 일반 전기전자 이 코스닥 기업의 투자 정보 확충을 위한 발간 보고서 이 두 개를 크게 참조하고 그 외에 최근 2년치에 있는 보고서를 참고했고 다트 그리고 아이투자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해서 자료를 꾹꾹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